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전한길 씨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일단 지난 합동 연설회에서 굉장히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배신자 이거를 이제 유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서 지금 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내일이죠. 14일 이제 전한길 강사의 소명을 이제 듣고 나서 어떤 이제 징계를 내릴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뭐 엊그제 있었던 이제 합동연설회에서는 전한길 씨가 안 나왔어요. 본인이 꼭 가겠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그냥 바깥에서 다른 생중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내에서는 굉장히 배신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소란이 일긴 했는데, 전한길 씨가 나오겠다고 했다가 뒤로 좀 빠진 이유도 궁금하고, 과연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를 내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명은 하겠죠. 네. 근데 뭐 왜 전한길 씨가 왜 저러는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네. 뭐 그건 마음대로죠. 뭐 그건 어쨌든 그건 궁금할 뻔했는데. 아니 그분은 자기 장사는 성공했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가 뭐라고 그러죠? 친길? 네, 반길? 맞아요. 친길 반길. 그 길이 전한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영화에서 이거 약간 긍정적인 표현인데, 이른바 씬 스틸러. 네. 이번 전당대회 전한길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국민의힘 최근에 얘기할 때마다 그 좀 얘기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갈 때까지 다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맞물려 있기는 해요. 8월 15일 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 임명식 거기에도 안 가겠다고 하고, 또 정청래 대표 또 아직도 뭐 악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극단화 가는데, 이게 물론 여당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고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충돌하면 할수록 지금 야당은 뭐 거의 뭐 흔적도 없이 바스러져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이런 게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22일이죠? 예, 그런데 네. 뭐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당대회 뭐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어쨌든 보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날 되거나 아니면 결선까지 가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지금 망해가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스라져서 없어지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료도 찾고 했는데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전환기 태세 전환은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영향력은 충분히 확인을 했다. 네. 그리고 지형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더 나서지 않아도 지형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 전당대회까지가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 전당대회 이후의 정치가 네.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반탄 후보, 네.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장동혁 요 두 분을 묶어서 했을 경우에 저희 조사했을 때 전체에 있어서 29.7% 나왔습니다. 네. 둘 합치면 찬탄 후보 조경태, 안철수 34.2%입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마이너스 4.5죠. 근데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할 경우에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할 때 하는 거니까요. 네. 김문수, 장동혁 합하면 50.9%입니다. 네. 조경태, 안철수 합치면 22.6%입니다. 네. 28.3% 역전돼서 앞섭니다. 자, 네. 거기에 무당층 빼고 국민의힘만, 지지층만 하면 김문수, 장동혁 63%입니다. 조경태, 안철수 19%입니다. 네. 플러스 44%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명 안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명 안 당하기 위해서 나 더 이상 안 그럴게 이런 액션을 취한 거예요? 소명을 하기 전에 자기 태세를 지금 좀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필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전당대회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길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실을 어떻게 잘 받아먹을 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에 잘 남아 있다가 네.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후보가 뭐 어쨌든 반탄 후보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밀고 들어가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얼마나 못된 걸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무튼 그 여상원이라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계세요. 네. 이분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14일 날 좀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고, 물론 자기도 위원장이지만 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는 없다. 과반 의결이 필요한데 중징계 쪽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제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윤리위원회 결정을 결국은 그 당 지도부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종 그렇죠. 결정을 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네. 거기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했는데 지도부에서 지금 봐주자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내일 어쨌든 14일에 소명을 듣고 그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또 추후에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결정할지 국민의힘이 근데 봐야 될것 이게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127시간 영화에서 그 아론 레스턴이라는 등반하던 사람이 유타주에서 바위에 팔이 끼어갖고 네. 칼로 자르고 탈출을 하는데 그때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 집에 스위스 칼 잘 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빠뜨리고 중국산 값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팔을 끊어내질 못. 더 고통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막 하는 이게 영화 대사로 나옵니다. 약간 끔찍하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당내 극우세요, 이른바 전환길 이런 사람들을 낼 수 있는 예리한 칼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항의 이 무게를 맞추는 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사할 때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국힘과 협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란 세력 척결로 가야 되냐, 이걸 물었습니다. 뭐 네. 다른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협치 이런 포지티브한 내용이 들어가면 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와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 내로 나왔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그 45.5%가 국힘과 협치 네. 쪽으로 가야 된다. 40.7%가 내란 세력 척결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맞지 이거보다 네. 이 정도 문항을 물었을 때도 협치에 대한 부분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이건 새롭게 지도부가 탄생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그 지도부에 대한 것 중에 40.0%가 손 안 잡는 게 맞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지층은 훨씬 더 높고요. 그만큼 저쪽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나 배타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재생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표들이 모여서 정청래 대표가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는 게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 거다 이런 표현도 하고 뭐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내란 척결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야당하고 대화는 해라 이런 취지로 원로들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에 댓글이 붙은 걸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당원들이 이 원로들이 돌았나? 저거 어디 내란 세력하고 협치를 하라고 하냐? 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상대적이긴 한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원로들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뭐 내란 극복해야죠. 근데 내란 극복을 하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게 내란 극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멜론의 달콤함과 참외의 아삭함을 골고루 갖춘 신품종 망고 참외 2kg을 29,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에 모양도 망고를 닮아 색다르고 예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옛날 천사와 악마가 전쟁을 했는데 악마한테 밀리니까 천사들이 야 우리도 악마의 무기를 갖고 싸우자 그래서 이겼대요. 이기고 나서 보니까 몸 색깔이 다 악마로 변했어요. 악마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민주당 현재 여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아무튼 좀 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오랫동안 반독재 투쟁도 하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맞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를테면 뭐 보수세력이나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미워도 그쪽을 또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시면 그건 또 민주당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이제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좀
그런 사람들 좀 극우 세력도 좀 살살살 좀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당부. 언론분들의 이야기나 그 뭐 저희 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런 조사들이 전 정청래 대표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근거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협치에 대한 요구들을 그렇다고 그걸 정청래 대표 쪽에만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 모양인지. 전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른 말을 해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당 지도부도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와 또 지지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월 22일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실제로 어쨌든 간에 관건이 될 거고 8월 22일 만들어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여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겠다고 해버리면 장외투쟁. 그건 불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때가 어쨌든 제일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포차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